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약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의회 22분의 의정활동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와 함께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민경배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그리고 공수특전여단 부중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삼성카드 지점장 등을 맡으셨고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대전 중구당협 동별협의회장 그리고 2027년 충청권 하계대학 경기조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좀 개인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정치 입문 계기를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전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성실을 한 발로 뛰는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민경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ROTC 장교 출신입니다. 특전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특전사는 군대에서 좀 힘든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든 부대를 자원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한계를 좀 극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투철한 안보관이라든지 책임 있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제 가족은 군인 가족입니다. 저도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제 집사람도 여군 장교 출신입니다. 여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요. 저는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현재 소령 진으로 화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위도 육군 중위 출신이고요. 둘째 사위도 해군 중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명문 병역 가족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아울러서 투철한 국가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을 전역을 하고요. 저는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1재단, 또 삼성라이온즈, 삼성카드 등에서 한 17년여 근무를 했습니다. 지점장 생활을 통해서 한 150여 명의 직원들도 관리하면서 리더십도 체득을 했고요. 또 선진 기업 마인드라든지 경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의 경력과 이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 중구 지역이 원도심인데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낮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치의 길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특전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전사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천리행군 이런 것도 좀 해보셨을 것 같고 가장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천리행군입니다. 한 달여 동안 훈련하는데 종합 전술훈련인데요. 공수부대의 역할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적 후방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종합전술훈련이 천리행군인데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술훈련을 하고요. 한 달 정도 훈련하는데 마지막 5박 6일이 천리행군입니다. 거의 쉬지도 않고 낮에는 잠깐 비트를 파서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만 연속해서 400km를 갖다 훈련합니다. 인상이 너무 선하게 보이셔서 어떻게 보면 특전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왠지 어떤 강단이 있으신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금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니까 1인 가구 문제들, 그리고 유공자, 독립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들, 뭐 공영 장례 지원 조례들 이런 부분들, 복지와 보훈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간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준다면 어떠십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이 보훈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개원하고 한 1년 8개월 정도 흘렀습니다만은 8건의 조례를 재개정을 했습니다.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립 유공자라든지 순직 유공자, 또 5.18, 4.19 민주 유공자들만 예우수당을 지급했었는데, 거기에 상위 군경, 전상, 군상에 대한 상위 군경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수당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요. 한 5,200명 됩니다. 대전시에. 대전시 예산으로 5만 원, 그리고 구 예산으로 한 3만 원 정도에서 8만 원 정도 매월 예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해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승격을 시켰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그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런 나라가 일순간에 파괴되고 가족들이 뿔뿔 흩어지고 부상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70년 전에 6.25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고 참전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편안해졌을 때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예우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했을 때 또 뛰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어떤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그런 기관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우선 주차 구역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모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국가 유공자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여전 전에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운둔형 외톨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느덧 우리 주위에서도 운둔형 외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부산의 20대 초반의 또래 여성에 대해서 살인을 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연말에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또 성폭력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운둔형 외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모든 운둔형 외톨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사회 병리 형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운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숨어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운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독사라든지 같이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인데 연고가 없이 돌아간 그런 상황에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시신은 입관해서 그냥 시신을 처리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해서
빈서라도 차려놓고 예를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공영장래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가 놓인 서비스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두 건의 조례를 또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입니다. 작년에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했던 그 마약 중독은 전체 프로테이지의 1%도 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다, 잠안 약이다, 공부하는 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병으로 해서 돌리다가 적발이 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이제 우리 마약류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접하면은 끊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 및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수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한 30몇 % 되나요? 43%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장 걸로 많기도 하고요. 이 43% 전국 1위인데요.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통해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홀로 되신 부분들의 고독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악화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따뜻한 어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집단하고의 정책 토론회를 거치기도 하고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또 우리 그 의회 활동에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해서 이렇게 8건의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좀 내실 있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우 대전시장님 혹시 조직 개편 가능성이 있으시면 우리 민 의원님을 복지정책 부지사로 좀 임명해 주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뭐 예산이 투입된 건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뭐 좀 대전 시민들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전시에 1022단지가 있고요. 38만 8천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150세대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의무 관리 대상자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외부 회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전문가의 어떤 그 아파트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대표 회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회계에도 투명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입주대표 회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5개월여 동안에 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고요. 해결이 안 된답니다. 당신은 비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시청을 방문해서 시청 그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또 마찬가지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민원을 제출했는데요. 어떤 그 조례, 어떤 업무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방치하고 이런 어떤 현실을 목도를 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에는 공동주택 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반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 공동주택 지원관리센터를 설립해달라 촉구를 했고요. 어떤 그 소규모 아파트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에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부분처럼 너무 어떤 그 행정 절차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여서 소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 봉사라든지 시민 지원을 위한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원님이 지역구가 이제 중구이시고요. 뭐 대전에서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데요. 중구의 어떤 과제들, 원도심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법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창동, 석교동 마찬가지고요. 산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이면서 고령 사회로 돼 있고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또 원도심이면서 관공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도청이 이제 신도심 또 도로 이관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전 속도가 늦고 있고요. 중구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중구라는 이름이 왜 중구입니까? 대전의 가운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구고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대전 시민들의 휴식처가 우리 보문산에 있습니다. 보문산 개발을 통해서 우리 중구 시민들의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또 무수동 치유해수, 호동 제2수목원, 또 어떤 휴양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식처로서 역할을 토한다고 하고 이런 지역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중구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구에는 원도심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옛것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의 레트로 감성을 건드리면서 관광지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어떤 주요 현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지역이 산성동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거의 면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11개의 법정동이 모여있는 지역이 산성동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중심가인 산성 내거리의 산성시장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천여 평의 장기 방치 나대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덤불이 쌓여 있어서 가을 되면 화재 위험이 있고요. 여름에는 호우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물이 넘쳐서 산성시장도 범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해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장기간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순환시키는 어떤 개발 시너지를 일으키자라는 관심을 갖고 개원 초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5분 자해반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합 체육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대의명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질문지 중에서 한 가지씩을 좀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고 나서 의원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나보다 의정 활동을 잘하는 대전시의원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입니까? 글쎄요. 아니 뭐 솔직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21분의 원망을 들으셔야 되겠지만요. 우리 대전시의원 22명인데요.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을 꼽으라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 됩니다.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1명, 저를 제외한 21명 모든 의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참 뽑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뽑아주시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본인이 속한 이제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사령탑을 맡으셔서 좀 총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또 일처리도 잘 하시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떤 보수의 어떤 새로운 별로 어떤 총선 국면을 진두지휘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뜁니다. 나름대로 활기찬 보수, 적극적인 보수, 참여하는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어떤 우리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바란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해오신 그런 부분이 총선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예고가 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질문 답변을 해주신 것도 처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번 대전 지역 총선은 국민의힘 몇 대, 민주당 몇이다? 유성을 지역이 역대로 보면 저희가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상민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전파가 돼가지고 원도심, 중구, 동구, 대덕구 또 서갑, 서을, 유성갑까지 저희는 지난 총선에서는 7석을 다 뺏겼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은 7석 전석을 다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왜 이런 분이 중구청장 재선거에 안 나오셨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뭐 대전시의원에만 머무지는 않으실 거고요. 앞으로 최종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상위의 목표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봉사를 하고 시민의 발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회가 온다고 하면 또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전시의 9대 의회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어느 쪽에 의정 활동을 좀 집중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에 국한시켜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영 IC가 있습니다. 안영 IC 부분을 만남의 광장, 화물 주차장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문산 구역에 5월드가 있습니다. 5월드의 관람객 중에 60% 가까이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럼 대부분 안양 IC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뿌리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안양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5면, 테니스장 32면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라도 안양 IC 바로 인근에 만남이 광장 이 부분을 제 임기 동안에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 그리고 지역 유권자 주민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도 좁게 보면은 가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원만히 해결할 방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의 재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규모 있게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쓰이는 것처럼 또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대전 시민의 삶을 좀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일을 돌보듯이 우리 의정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145만 대전 시민의 복지 문제를 가장 뜨겁게 고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모시고 대의 명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